가 전체 공사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빼버리고 하면 1억이다. 1,500에서 2천만 원 가까이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입니다. 이 현장은 저번에 한번 촬영을 했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리폼 현장입니다. 최대한 살릴 걸 모두 다 살리고 일부만 교체를 하고 한 현장이라서 총 공사비가 3,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30평대인데 3,600만 원, 요새는 뭐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근데 여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많이 살렸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새로 한 것이고 여기는 리폼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를 보면 이제 리폼을 했다 안 했다를 알 수 있거든요. 엣지 부분이 여기 보면 이제 필름을 이렇게 싼 거예요. 필름을 싼 거고 여기를 보시면 안과 밖이 거의 색이 동일하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열어보면 살짝 냄새도 살짝 틀립니다. 틀리긴 한데 뭐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 현장은 아니라서 괜찮아 보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면 그냥 봐서는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게 리폼을 한 건지 새 제품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리폼을 해도 좋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교체했나 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바닥을 보시면 600에 600가. 근데 이런 걸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넓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바닥에 있는 이 줄눈이 3mm 정도 하는데 300에 300이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때도 많이 타고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600에 600이 더더군다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 보실까요? 그럼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봐야 될 게 바닥입니다. 바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닥이 좀 특이하죠? 일반적인 강마루 아니면 강화마루 아니면 장판 딱 봐서는 타일 같아요. 느낌에는. 근데 요거 마루입니다. 마루. 타일같이 나온 마루예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인 어느 집에나 가면 다 있는 그런 강마루의 패턴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에 있는 패턴들이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고 내가 좋아하는 패턴을 골라서 하면 타일 느낌이 나는 마루를 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일반 강마루랑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 하시죠? 내 집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으니까. 특히 이렇게 리폼을 한 집은 더더군다나 이런 특이한 것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걸레바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 최소 걸레바지입니다. 굉장히 작게 나오잖아요. 걸레바지가. 보통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거든요. 9cm, 90mm 뭐 이렇게 올라오고 요거는 시공 방법이 걸레바지를 먼저 밑으로 시공을 하고 요 마루가 요렇게 가서 붙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렇게 요걸 먼저 시공하고 마루가 요렇게 붙었으니까 요만큼이 바닥에 심어져 있으니까 이게 밀고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지가 않죠.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쉽게 하려고 반대로 마루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다 이렇게 얹어버리면 이게 움직이겠죠. 잡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대신 시공은 훨씬 쉬워요. 마루를 시공할 때 해버리면 되거든요. 선 시공을 안 해도 돼요. 일단 무조건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튼튼하고 더 작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만큼이 보일 게 내려가면 요만큼만 보이니까 한 1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더 훨씬 더 슬림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튼튼하게 하려면 이 걸레바지를 먼저 이렇게 심어놓고 하면 선시공이 필요해요. 2번 들어야 되는 거죠. 인건비. 아니면 목수들이 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시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에 리폼을 하지 않은 곳, 가장 리폼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돈을 들인 곳이 이 주방입니다. 주방은 전면 교체를 했죠. 필름을 붙여서 리폼을 할 수도 있지만 한샘 제품을 가지고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요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어디를 가나 주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집은 아무도 선호하지도 않고 인테리어를 해드려도 만족감이 떨어져요. 주방만큼은 리폼하지 않고 항상 교체를 하는 게 대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문짝이나 이런 것들에다 필름 많이 붙였어요. 근데 필름을 붙이면 이게 물이 묻는 곳이라 조금 뜰 수도 있고 물을 쓰고 양념도 묻고 기름도 묻고 하잖아요. 아무리 닦아내도 원래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싱크대 상판 두께가 완전히 요새하고 틀리잖아요. 굉장히 슬림해지니까 천연 대리석처럼 훨씬 더 멋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방은 교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집은 힘을 실은 거죠. 구조가 특별히 많이 바뀐 건 없지만 이쪽으로 돌아 보실래요?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무슨 자리일까요? 이게 전기 쿡탑 아니면 인덕션, 하이라이트 이런 것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먼저 이렇게 타공을 해놨죠. 고객님이 물건을 가지고 오시든가 저희가 해서 넣거나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가지고 오시다 보니까 정확한 결정을 못 하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전기 작업을 하나 해놔야 돼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차단기가 하나 있고 그냥 일반 콘센트가 하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인덕션이 들어오고 직결형이라 그러면 이 차단기에다가 바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고 콘센트형이다.
그럼 여기다 꽂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차단기를 여기다 항상 설치해 놨었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하지 않죠, 이거를. 옛날에 인덕션은 거의 뭐 100%에 가깝게 전부 다 직결형이라 그래가지고 저 차단기에다가 바로 전선을 연결해서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새 나오는 제품들은 콘센트 꽂으면 되는 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죠. 근데 외국 제품들은 아직도 저렇게 직결형들이 조금 나와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해놓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걸 저런 걸 보면 아는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받은 게 있어서 이거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상담하신 고객분이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좀 고정시켜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여기다 붙여서. 왜 고정을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나는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 내 현장 할 때는 이거 고정시켜라. 고정시킬 수 있죠. 근데 왜 저희가 이렇게 선을 길게 뽑아놨을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뭐 식기세척기라든지 그런 게 하나만 들었다면 얘기가 틀려요. 그럼 고정할 수 있어요. 뭐 이 뒤쪽으로 고정을 해 놓는다든가 이 밑으로 고정을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구를 해 놓는 이유는 혹시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가전이 들어와서 상판을 뚫고 밑으로 여기다 꽂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하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해놔버리면 줄이 짧아서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쓸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유동으로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깔끔하신 고객님들은 붙여달라,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붙여드릴 수 있어요. 나중을 위해서 안 붙이는 게 어떨 때는 맞다고 봐서 이렇게 유동을 두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질문을 한번 받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죠? 요새 아주 핫한, 자, 이거에 돌리는 거에 따라서 물이 틀려집니다. 이렇게. 또 돌리면 이렇게. 또 다시 돌리면 이렇게. 요새 아주 핫합니다, 이게. 핫해서 많이들 찾으시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하는 공간은 밝아야 되잖아요. 위에 조명 한 번만 봐주실래요? 이 조명이 약간 아이보리를 띠는 조명이 있어요. 주백색이라고 하는데 주백색 조명이 있고 밝고 하얀색을 띠는 주광색이라는 게 있어요. LED의 K에 따라서 제가 K라고만 설명을 할게요. 근데 저기 보면 4000K, 5000K 이렇게 써져 있어요. 4000K를 쓰게 되면 주백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조금 밝아요. 저기 보면 간접 조명이 있잖아요. 저 노래 보이잖아요. 저런 거는 보통 3000K입니다. K가 낮아질수록 약간씩 더 노란빛을 띄어요. 900, 1700 그 정도에서 시작이 돼서 10,000K까지 있거든요. 근데 10,000K로 가면 하얀 불빛이 아니라 푸른 불빛이 나요. 그런 거는 쓰지 않겠죠. 가정집에서 쓰는 거는 3000K나 4000K를 주로 쓰시게 됩니다. 주방은 대부분 다 4000K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4000K를 썼다는 거. 자, 여기도 뭐 이렇게 간접을 넣었죠.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키가 작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저 조명 불빛이 제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게 직설적으로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조명이.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저게 내 눈으로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눈이 부시다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사실 해놓으면 여기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해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싫어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주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천장 조명은 이렇게 간접을 다 넣어서 살렸습니다. 간접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 차이는 굉장히 커요. 이게 만약에 간접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메인 주둥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집이 약간 뭔가 밋밋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요새 천장에 이거 보이는 다운라이트가 대세인데 왜 주둥을 넣느냐?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둥이 들어가는 이유는 굉장히 밝아요. 나는 조금이라도 어두운 게 싫다 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주둥을 넣으셔야 돼요. 저 다운라이트는 이 주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도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돌출이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보는 게 싫어서 그런데 이렇게 주둥을 쓰는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두껍게 나왔잖아요, 주둥이. 근데 지금 이거는 뭐 굉장히 얇지 않습니까? 노출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집은 밝은 걸 좋아하셔서 이렇게 주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주둥이 뭐 하나짜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3개짜리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주둥을 넣으면 이렇게 3개짜리로 들어가는 게 편리하세요. 하나를 끄고 2개를 킬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둥을 3개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 샤시 같은 건 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리폼한 거예요. 실리콘으로 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안 바꾼 건가? 하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손잡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보시면 약간 표시가 나죠. 이 손잡이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바꿨는데 안 맞는 것도 있어서 덜 맞아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정말 확실하게 딱 맞으려고 하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안에 내부 구조가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0개를 바꾸면 7개 정도는 그렇게 내부 구조가 맞아서 정확하게 바꿔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게 완전히 이렇게 딱 바꾸면 이렇게 딱 결착이 돼야 되잖아요. 안 맞는 거는 잠금 부분, 안에 보면 사실 잠금 부분이 있거든요. 이 잠금 부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 지금은 이렇게 안 열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겉에서 보기에는 잘 달렸네 한데 이게 연 것처럼 그냥 저절로 열려버려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이 잠금이 안 돼요. 안 맞으면. 근데 안 맞는 것도 한 20, 3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꿀 때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좀 눈에 밟히는 게 하나 있죠. 사실 저는 저거 너무 싫어하는데 요거예요, 요거. 여기 환기통이거든요, 환기통.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눈으로 보면 너무 보기가 싫어요. 요새는 저걸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서 요새는 그냥 여기에 이쪽에 이렇게 아예 환기 시스템이 달리죠. 별도로. 그리고 저게 망가지기도 잘 망가져요. 참 안타깝긴 합니다. 저 부분만큼은. 근데 이 집에 만약에 리폼을 하는 집에서 샤시를 교체해버린다 하면 리폼을 하는 의미는 전혀 없죠. 샤시비가 전체 공사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부분을 빼버리고 리폼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 줄겠죠. 단적으로 1억이다. 거의 1,500에서 2천만 원 가까이도 차이 날 수 있어요. 리폼을 하는 것과 교체를 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실컷까지 깨끗하게 싸서 그냥 봐선 잘 모릅니다. 욕실로 가볼게요. 이 집은 욕실이 2개가 있어요. 여기는 새로 한 곳입니다. 타일도 새로 했고, 도기도 새로 했고, 방수도 새로 했고, 천정도 새로 했고, 조명도 전부 다 바꿨어요. 완벽하게 여기는 전체가 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조명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큰 것이 이렇게 2개가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다운라이트 2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디자이너가 4개를 넣은 거예요. 이런 데다 좀 신경 쓰고 여기도 보시면 들어갔죠. 이건 무조건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기는 뭐 이렇게 볼 일도 없고 호불호가 갈릴 게 없습니다.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각이 조금 특이하긴 해요. 대부분 다 라운드형을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사각을 할 수만 있으면 사각이 멋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각이 있으면 이런 데들이 어떤 분들은 깨진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안 깨져요. 여기서 뭐 망치 들고 다니는 일 없잖아요. 저희가 AS를 할 때 가보면 상처를 내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 샤워기. 이거를 잘못 여기를 쳐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는 이게 깨질 이유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여기 오시면 제가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이 부분에 실리콘을 치는 게 정답이냐 안 치는 게 정답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옛날에 시공을 할 때는 무조건 다 여기다 실리콘을 쳤습니다. 무조건. 이 뒤로 물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요새 시공은 10개 중에 6, 7개 정도는 여기다 실리콘을 시공하지 않아요. 이유는 물때가 가장 많이 끼는 곳이 여기입니다. 실리콘을 쳐놓으면 청소를 열심히 하진 않으세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물 한번 뿌리고 씻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보면 다 이렇게 튀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물이 고인다는 거죠. 고여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아예 물을 흘려보내고 여기다 그냥 샤워기로 물 한번 뿌리면 물이 쫙 흘러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로 청결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요새 여기에 실리콘을 많이들 안 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실리콘을 쳤던 이유는 떨어질까 봐도 고민을 해서 치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이 앙카가 워낙 잘 나와서 안 떨어집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 어떨 때 떨어집니까? 앉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발을 여기다 올려서 발을 여기다 올려놓고 힘을 줘가면서 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먹스럽게 힘을 쓰지 않고는 이거 절대 안 떨어져요. 이게 앙카가 벽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거 흔들어도. 그래서 사실 실리콘의 의미가 많이 소진됐어요. 그거보다는 청결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곰팡이가 덜 쓰는 게. 그래서 저 같으면 안 치는 쪽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추후에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치고 냅두고 나중에라도 말씀하시면 와서 1분이면 칩니다. 1분이면. 자, 그러면 나가볼까요? 자, 여기 안방으로 제가 가볼게요. 안방은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교체를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교체를 한 거는 샤워 수전, 파티션, 세면대, 변자 요렇게만 교체를 한 겁니다. 조명도 그대로 썼고 나머지는 교체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별로 이상한 거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살린 거예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최소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 돈이면 샤시 리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껴서 샤시 리폼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가성비 집.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보세요.
다 리폼을 했죠? 여기 보시면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이게 딱 넘어와서 접었죠. 잘 안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요새는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또 안에 저희가 프라이머를 다 발라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옛날 같으면 2, 3년이면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이거 5년 지나도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이걸 리폼했다고 구분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보면. 리폼을 했으니까 아니까 하는 거지. 겉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 이거 뭐지? 왜? 이런 손잡이 같은 것들도 다 교체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겉에서 봐서. 열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폼을 잘하면 굉장한 가성비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리폼하시면 안 되죠. 리폼해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리폼해서 얼마 쓰지 못하는 것들, 주방 같은 경우도 물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휘었다든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경첩들이 굉장히 노후가 돼서 물론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죠. 이걸 다 메꿔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메꿔서 한다 할지라도 원래 거보다 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이 경첩 부분이 전부 다 손실이 되어 있다면 그럴 때는 이제 한번 교체를 생각해 보는 건데 이 집은 그렇지 않아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열었다 닫아도. 그렇기 때문에 리폼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꼼꼼하게 보고 리폼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포켓도어처럼 생겼어요. 정확한 포켓도어는 아니에요, 이게. 이쪽에 벽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포켓도어가 되려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숨겨져야 돼요. 완전히 이렇게 딱 여기까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완전히 들어가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세미 포켓도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 잘 없는데 여기 이렇게 시공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리폼 한 겁니다. 자, 집 보시면 여기는 다 주등이 달려 있고요. 천장 높아서 좋죠.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 다 있잖아요, 여기는.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것도 전부 다 리폼을 한 거고요. 여기도 보면 다 리폼을 한 거죠. 여기 페인트 칠했고 수도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기 때문에 깨끗해집니다. 문짝 무틀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자, 찍어보시면 뭐 어떤 흠이 없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이나 이렇게 몰딩이 붙여져 있는 것들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기에 뭔가 이렇게 까만 자국이 하나씩 있으시고 그게 뭐냐면 타카 자국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원래 만들어진 몰딩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딱 붙여요. 붙이고는 본다고 타카로 탁탁탁탁 쏴서 이거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이 굉장히 쉽죠.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몰딩 얼마 안 하거든요. 사와서 붙이고 탁탁탁탁 하면 그걸 끝! 마감 끝이에요. 근데 여긴 디테일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디테일한 거예요. 여기 안에다가 나무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로 붙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타카로 다 받고 나서 그 위에다가 필름을 싼 거죠. 그러면 뭐가 안 보이겠습니까? 타카 자국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시공하는 업체 찾기 힘듭니다. 정말 찾기 힘듭니다. 이게 다 보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시공합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존에 있는 걸 사서 붙이고 타카 치고 끝내는 거 하고 안에 목수들이 다시 타카 치고 붙여놓고 또 필름 작업자가 와서 그거 다 갈아서 다시 그 위에다가 사람이 손으로 이거를 다 잘라서 붙이는 거 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정말 거의 2배, 심지어는 3배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3배 차이 나죠. 근데 여기에 구멍이 막 뚫려 있으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게 굉장히 눈에 밟혀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고집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리폼을 하긴 했지만 정말 새로 해서 다 집어넣은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한 문이 된 거예요. 너무 좋죠. 이거는 진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땅땅땅땅. 자,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0만 원이라는 아주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가성비를 살려서 교체할 것을 정확하게 체킹하고 또 리폼할 것을 정확하게 체킹해서 리폼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은 리폼을 했고요. 리폼을 했을 때 하자가 있을 것이나 오래 쓰지 못한다고 판단됐거나 노후화가 너무 심한 곳은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집은 3,6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거의 뭐 평당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죠. 2010년도에도 평당 100만 원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대한민국에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성비로 완성을 한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 리폼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